오늘 저는 서울에서 알게 된 한 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29세로 강남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한국 사회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업, 아름다운 외모, 높은 학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많은 현대 한국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잘못된 연애 관계를 끌어당겼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마다 민지는 같은 시나리오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야 했고 데이트를 주도해야 했으며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차가운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민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너무나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과 연애에 대한 압박이 큰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독성적인 감정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문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맞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왜 사랑은 항상 행복 대신 지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 혹시 내가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랑은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갈등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관계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융군 또한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를 바꿀 때, 즉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주변의 에너지도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가치에 맞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 외모,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버전, 즉 더 성공하고 더 아름답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버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진짜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서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외부로부터 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할 때 좋지 않은 관계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융은 이것이 단지 우리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매달리고 애원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희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윤기 결핍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건강하지 않은 사랑으로 충만함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오직 충만함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깊이 사랑할 때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인생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생존을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깊이 사랑할 때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설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독성적인 악순환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융의 깊은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어떻게 맞지 않는 관계를 놓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진정으로 자신에게 합당한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나누려는 것은 피상적인 조언이나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윤기 인간의 영혼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깊은 심리학적 원칙들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칼 융은 평생을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데 바쳤고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우리의 무의식이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융은 우리가 연애 생활에서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바로 우리가 끌어당기는 경험들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특히 독성적인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나쁜 대우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그가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깊은 심리적 구조들입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인생 초기의 경험들, 우리가 자신과 사랑에 대해 받은 메시지들로부터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사랑은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면 사랑받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배웠다면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성취와 완벽함에 대한 높은 압박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해야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심리적 원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원형을 연애관계에 가져갈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융은 또한 우리가 고통을 주는 패턴이라도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정신은 행복보다 친숙함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변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독성적인 관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무의식적인 패턴들이 당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게 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관계 패턴들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는가? 관계에서 나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믿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사랑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갖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심리적 동력의 무의식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융은 또한 이러한 패턴들을 바꾸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익숙한 방식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행복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내면의 패턴들을 바꿀 때 외부 세계도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가장 깊은 관찰 중 하나는 매달림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 매달릴 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것은 투사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성 감정 또는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경향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이 실제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 대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특히 불균형한 관계에서 흔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관계에서 말입니다.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보통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관심이 있지만 단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변화할 잠재력이 있다거나 그들의 사랑이 꽃피기 위해서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투사들이 중요한 심리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이유들, 변명들,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을 잃는 것이 극도로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달림은 또 다른 층의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개인적인 실패로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로 여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도 매달립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매달림이 실제로 자존심을 파괴한다고 지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도록 설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매달림이 종종 외로움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있다는 생각은 불행한 관계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독신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외로움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종종 근본적인 오해에 기반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무가치함을 의미하고 혼자 있는 것이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서도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심리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불안이나 결핍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호환성과 행복에 기반해서 관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은 또한 매달림이 종종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아 두려고 과도하게 노력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절망과 피로의 에너지는 감지될 수 있고 종종 반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융이 관찰한 사랑의 역설 중 하나입니다.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할수록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과 소유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꽃필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놓아주는 것을 예술로 여겼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섬세한 과정으로 말입니다. 그는 놓아주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형태의 사랑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놓아주기는 사랑과 의존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주는 상태로 조건이 없고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의존성은 필요의 상태로 우리가 누군가를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전함 확인, 자기 가치감 말입니다. 융이 놓아주기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차갑거나 무감각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형태의 사랑을 개발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소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랑 통제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관심입니다. 연애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은 누군가가 그들과 당신 모두에게 최선이라면 손을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우리 둘에게 해가 된다면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또한 놓아주는 것이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들과 마주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누군가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자신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두려움들을 용감하게 직면할 때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혼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심지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맞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놓아주는 과정은 또한 관계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놓아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거나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거나 진정한 사랑은 투쟁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진실을 가리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융이 강조한 중요한 점은 놓아주는 것이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자기 사랑에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놓아줄 때 당신은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진심으로 그리고 완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놓아주는 것이 우리 삶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불안정한 관계를 걱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 그 에너지를 자기 개발 열정 추구, 새로운 경험 창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지 않는 관계에 너무 집중하느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과 기회들입니다. 융은 우리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놓아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맞는 것이 찾아올 조건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우리의 내면 에너지가 우리가 삶에서 끌어당기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를 바꿀 때 주변 세계도 신비롭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의미 있는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면 에너지를 바꿀 때 새로운 기회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우연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견고한 심리학적 기반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질 때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자신감, 평화로움,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질이 높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끌리게 됩니다. 융은 또한 사랑을 절망적으로 찾지 않을 때 더 매력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에는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종종 질이 높은 사람들을 멀리 밀어냅니다. 반대로 자신과 자신의 삶에 행복할 때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사랑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같은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석이 됩니다. 결혼과 관계에 대한 압박이 큰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독신일 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있는 것을 완수해야 할 과제로 성공의 표시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연인이 필요하다는 에너지는 종종 맞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융은 관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보통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함께 있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이 진정한 사랑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충분히 깊이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을 아낄 때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며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융은 또한 우리가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완성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반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동반자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대신 두 사람 모두 충만함에서 관계에 기여합니다. 의존성 대신 상호 지지가 있습니다. 소유 대신 존중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비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필요가 아닌 선택 위에 세워집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와 진정한 사랑의 특징들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의존성이나 심리적 필요에 기반한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명확한 신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편안함입니다.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이것이 관계의 도전이나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맞다는 기본적인 느낌이 있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에 직면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융은 또한 진정한 사랑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도록 격려받는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과 진화를 지지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잠재력을 보고 그 잠재력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신호는 상호 존중입니다. 이것은 경계 존중, 다른 의견 존중,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 존중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통제받거나 자신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융은 또한 진정한 사랑이 평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에 기여하고 두 사람 모두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받지 못한 채 주기만 하거나 한 사람이 항상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이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융은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감정과 특성의 전체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강하면서도 취약하고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이며 이끌기도 하고 따르기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또한 진정한 사랑에는 공동의 미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현재에만 살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건설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열린 정직한 소통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버림받거나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논쟁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진정한 사랑이 기쁨과 즐거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많이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투쟁이나 계속되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진정한 사랑에서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가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이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가장 좋은 특성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은 자기 수용으로 시작됩니다. 융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많은 년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가혹하고 항상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지적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융은 좋은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격려할까요? 그런 말들을 자신에게 하기 시작하세요. 융은 또한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가지고 다니며 이것들이 현재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은 그것들을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인생 이야기의 일부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사랑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감정적 독립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대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을 때 더 이상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절망적으로 찾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이거나 자기 만족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삶과 풍부하고 다양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취미, 열정, 목표, 건강한 우정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미 충만하고 흥미로울 때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연애관계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융은 또한 자기인식을 기르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와 우선순위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을 명확히 이해할 때 관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화와 갈등 회피가 중시되는 한국의 맥락에서 경계 설정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건강한 경계가 실제로는 더 나쁜 관계가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때 그들은 당신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융은 또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에게 도전하며 계속 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장에 투자할 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감사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삶의 좋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 때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에 살 수 있을 때 매력적이고 평화로운 내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민지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민지가 방금 논의한 원칙들을 이해한 후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도자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독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였던 친절함과 존중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융의 교훈을 기억하고 자기 개발 여정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점차 민지는 혼자 있는 삶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미를 추구하고 깊은 우정을 기르고 여행하며 새로운 것들을 탐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결핍이나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서클럽과 함께 참석한 미술 전시회에서 민지는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건축가로 그녀처럼 예술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민지가 지훈의 관심을 얻는 것에 대해 절망적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진정하게 그와 상호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민지의 자신감과 진정성에 끌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완성시킬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풍부하고 흥미로운 삶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1년 후 민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그녀에게서 본 적 없는 종류의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이전 관계들에서 익숙했던 절망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로움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저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삶에 그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가 없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관계가 매우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민지의 이야기는 융기 가르친 원칙들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충분히 깊이 사랑할 때, 자신과 함께 완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같은 수준의 감정적 성숙함과 건강함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망이나 필요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만함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좋은 삶을, 같은 좋은 삶을 가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욕구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것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연애 관계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로드맵입니다. 윤근 평생을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데 바쳤고 사랑과 관계에 대한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까지의 여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책임감과 성숙함의 행동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쟁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여정은 또한 잠시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맞지 않는 관계를 놓아줄 용기를 요구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외로움이 장기간의 독성적인 관계보다 훨씬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이 우리가 연애 생활의 패턴을 바꿀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와 결혼에 대한 압박이 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관계의 질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독신 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보다 수천 배 낫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정을 시작하세요. 자신을 친절하고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하세요. 자신만의 관심사와 열정을 기르세요. 연인이 있든 없든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올 때 그것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길 자신감과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충분히 깊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자유롭고 진심으로 나눌 수 있게 된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 끝에는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좋고 강하고 행복한 버전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우리가 마음속에 그 사랑의 불꽃을 밝힐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불꽃을 끌어당길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절망해서가 아니라 기쁨에서 말입니다.